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죠? 한 5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가 주차장업 신고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에요, 그죠? 네네. 원래 그 상대 적 진영을 교란시킬 때 제일 좋은 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혼란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어쨌든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여기다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는 이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평소에 장난삼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국정에 혼란을 주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요. 필요하면 어디 스크린 팀을 하나 두든지. 네, 이미 그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가 경찰에 설치가 돼서 그래요? 지금 이전보다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한 40%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적발. 신고 오기 전에라도 좀 적발해서요. 소위 이 가짜 뉴스 버티는 루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이거 선제적으로 좀 스크린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실제로 작동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예를 들면 연체 채무자 총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해야 개선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아직까지 그걸 뽑아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실제로 작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연체가 일정 정도 되면 한 10% 정도 받고 팔아치우잖아요. 네. 즉 90% 포기하잖아요. 그 채무자들한테 반만 깎아주든지 그 몇 달 연체되면 한 반 깎아주든지 3분의 1 깎아주든지 하면 다 제대로 낼 텐데 그거를 굳이 껴안고 있다가 10% 받고 일괄 매각해가지고 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막 교인들 괴롭히고 부당이득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게 너무 사실은 이 원시적이에요. 이 금융제도가 아니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는 결국 2, 3%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2건만 받으면 본전이에요. 그냥 막 전부 괴롭히고 부당하게 이익 얻고 그런 걸 뭘로 합니까 도대체? 아예 탕감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원래 금융기관은 빌려줄 때 채권자의 잘못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채무자만 잘못한 게 아니고 채권자들도 충분히 심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삼각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2, 3%는 돈 못 갚을 거다라고 보고 그 원리금까지도 다 비용으로 계산해서 다른 채무자들한테 다 받잖아요. 미리 다 받아놓잖아요. 미리 준비까지 해놓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막 바닥을 팍팍 긁어가지고 막 10년, 20년 평생 쫓아다니면서 받게 해야 되냐. 그 전혀 자본주의적이지도 않고 시장주의에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도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채무를 탕감하고 채무를 조정하고 파산으로 면책해 주는 게 그게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전체 경제 질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게 경제학적으로 상식 아닙니까? 이게 가업 상속 제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건데 이거를 그 자식한테 안 물려주면은 이게 못하게 폐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단순한 사양 산업에서 폐업하면 그 폐업을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가업으로 자식이 안 하면 못하니까 그럴 경우 세금을 상속세 깎아주자 이런 취지죠.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을 하라고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 업자의 자녀가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면 그 사금 깎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가업 상속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고 예,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예. 이런 건 가업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뭘로 가업상속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 예. 굳이 그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할 필요는 없는, 그럼 이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50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 만들어가 주차장업 신고하고 예, 한 10년 동안 뭐 알바 써가지고 매출 조금 한 100만 원 한 달에 뭐 이런 거 하다가 예, 10년 지나면 그냥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물론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 아주. 예, 그래서 이 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절세 플래닝이 많이 상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그 주차장 중에 이제 이 노예 주차장이라고 하는 곳은 토지 기준 시가액의 3% 이상을 연 매출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수도권에 지가가 높은 25개의 주차장, 사설 주차장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15개가 공제 요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출 5천억까지라고요 이게? 예, 중소기업 매출 5천억을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그게 그 아들 자녀 아니면 못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중소기업은 기준이 1,800억까지고 5천억이면 중견기업까지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중견기업까지 확대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1억짜리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제 금액이 1억. 공제 금액이 1억이었고 대상도 제한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중소기업까지만 됐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야 좀 이따가. 그 사실 보고인데. 그런데 특히 전남 서남현은 발전을 2030년 6월까지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 허가를. 네, 그건 이제 다 풀어서 다 풀었어요? 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 심사 건설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따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더운 여름날 내부를 좀 기온을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어컨 원리로 하면 지금 기존의 방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코엑스가 수열 히트 펌프를 대규모로 달았습니다. 그 정부가 70억을 지원하고 코엑스에서 70억을 자체로 투자해서 5대5로 했는데요. 1년에 11억을 절감할 수 있어서 코엑스 입장에서는 7년이면 본전을 뽑는 수열 히트 펌프를 그 뭐 달았습니다. 물이 예를 들면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광역 상수도관이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기후환경부는 기획하고 선도할 뿐이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모든 다른 부처에 지금 써놓은 이 협조 사항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부처들도 기후환경부만 오늘 닥달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기 싫다고 해서 방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아는 과제,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그건 부적격이지, 부적격. 근데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잘 발견되지 않는 좀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성실함이 필요하죠.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뭐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돈에도 세금을 내잖아요. 소위 근로소득도 많으면 40 몇 퍼센트, 47.5%입니까? 어쨌든 50%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뭐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아니면 남의 돈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걸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있어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겁니다.